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다가 이렇게 풋풋한 고등학교 몇 학년이신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남학생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간호학은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간호학은 지금까지는 보통 피메일 다미넌트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있는 분야에서 우리 남학생들이 기피하지 않나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제가 고려대학교에 임용된 지 이제 올해로 10년 를 꼭 채우게 되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제가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저희 때는 남학생이 없었는데,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보다 더 일찍 고려대학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저희 때는 남학생이 없었는데 제가 고려대학교에 들어오니까 남학생이 점점 이렇게 눈에 띄고 현재 약 15% 전후해서 매년 남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의 분야와 또 직장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그 인간 본연의 공통점이 또 많고, 또 남자, 여자 각각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 필요한 바로 사람을 돌보는 곳이 우리 임상 환경이다 보니까 더 이상 여자들만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남학생들이 또 듣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서두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소개받은 저는 신남이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저도 짧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저 슬라이드 보면서 PhD는 알겠는데 저건 박사를 얘기하는 거 알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긴 크레덴셜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동네 아파서 가는 조그만 병원이나 혹은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간호사들 있죠. 근데 이제 대학병원 정도에 오면 우리 4년제, 우리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간호사들을 보게 되고요. 제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저 크레덴셜은 전문 간호사라고 해서 적어도 마스터, 즉 석사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임상 경력이 풍부한, 그래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크레덴셜이고, 저는 석박사를 다 미국에서 하는 동안에 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 간호사까지는 그렇게 흔히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적인 일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차 병원, 즉 종합대학병원, 이런 삼성, 아산 이런 큰 병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선두적인 그런 큰 대학병원들에 저희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그런 데 와봐야 특별한 유닛에 저런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죠. 아직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호학이 매우 생소한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집안에서 간호학 전공자로서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공 놓고 고민할 때 저희 엄마의 꾀임에 넘어가서, 저희 엄마가 남들은 일부러 봉사활동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시간을 내서 하는데 너는 직업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가치가 있겠니? 라는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어린 마음에 이제 간호학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와서 보면 저도 그 저학년 때는 제가 이렇게 멘토 삼을 만한, 롤 모델을 삼을 만한 선배나 그런 교수님을 찾지를 못해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좀 방황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보니까 be the change, 불만이 있으면 내가 그 변화의 그 주체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게 여자들이 또 많은 분야다 보니까, 또 저는 여자만 있는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그런지 일단 가치지향적인 그런 학문의 분야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우리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 세상이
다 리더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에서 남을 배려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문이라는 그 점에 굉장히 고무가 되었고요. 배워서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남과 쉐어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 간호학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고려대학교 이제 입학하려는 지원자들 면접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과, 문과, 그러니까 자연계하고 인문사회계열로 뚜렷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 말할 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둘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저는 이제 이과 쪽에 가야 좀 더 우리 때는 폼이 났기 때문에 이과에 속해 있었지만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근데 간호학이 딱 그 중간에 있거든요. 과학적인 요인도 필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인문사회학적인 배경도 매우 중요시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간호학을 한 저는 정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을 남들이 가보지 않은 더 많은 길을 또 졸업 후에 미국에 가서 임상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교의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누구보다 더 많은 길을 가본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간호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매우 리월딩하다. 내가 그만큼 간호학을 아껴주면 간호학도 나를 그만큼 대접해주는, 보상해주는 그 간호의 정말 그 정신을 이해하면 그만큼 그 간호학이 저를 그만큼 대우해준다는 어떤 그리고 저는 그랬거든요. 내 선택에 대한 나의 자존심. 그쵸? 가끔 보면 꼭 간호학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에 오시는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선택해 놓고도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는 방학 많이 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전공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남을 돕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과 나누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먼 길을 그렇게 개척해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옛날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저부터도 간호가 뭐지? 이런 많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뭐 사전적 의미는 보시는 바대로예요. 자료 집에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널싱은 뭔가 이런 데피니션에 대해서 하는 얘기 말고 어느 날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동안에 My one definition은 뭔가. 그래서 제가 프레이즈를 하게 되더라고요. Nursing is caring.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좀 셀피시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는데 남을 케어한다는 거 그리고 니디한 사람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심성 그게 바로 간호구나. 그래서 nursing is caring. 그래서 제가 1학년 신입생들한테 너의 statement, your one statement about nursing에 대해서 쓰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저도 학생일 때 몰랐거든요. 실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체득한 어느 날 그래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임상학문이에요. 응용학문이고 그러니까 뭐 순수 예를 들어서 과학같이 생물이나 화학, 물리 이런 건 순수 과학, 순수 학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통합해서 적용하는 응용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 대한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요 영어를 우리 요즘 학생들 영어 너무 잘하니까 자 그러면 널스의 반대말은 뭘까? 예, neglect예요. I don't care 하는 저도 21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말 I do care nobody cares 할 때 I do care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간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무유기 들어봤죠? 얼마 전에 매우 유감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었는데 그다 뭐예요? 직무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어느 직업군보다 윤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많이 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글렉트라는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간호사로서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대상에 간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입원 병동 같은 데 가보면 저기 24/7이라고 써 있는데 저거는 7일 24시간 내내 이렇게 환자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은 모든 경험을 옆에서 보고 돕고 그리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환자에게 있어서는 가까운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해 내고자 하는 그 어떤 코어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첫째, competent. 어떤 환자를 맡아도 잘 케어해 낼 수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라든가 요구를 잘 리졸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competent한 널스. 그리고 confident.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 있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compassionate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끔 이제 요즘 말로 진상 환자들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훈련받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 간호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데피니션들이 있어요. 책자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간호의 역사, 특히 한국에서의 간호의 역사는 뭔지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한국의 간호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간호의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다 강의록 안에 넣었는데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고요. 이런 흔적들이 이미 그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주는 거 널추한다, 널싱한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디펜던 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체를 돌보고 키우고 지켜봐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미 널싱에 있었고요. 또 얘기를 안 하고 가자니 또 아쉽네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죠. 자, 근데 초대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자기 가족에게 머물던 엄마로서 베풀던 그런 널싱이 이제 나 아닌 타인에게로 가족이 아닌 다른 이웃에게로 번져나가는 기회가 됐던 건 바로 그 크리스찬 그 시대를 지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뭐 여자 집사님들, 여자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박애주의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계급을 물어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업들이 그때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종교적인 그런 그 부패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종교가 개혁이 된 건 좋았는데요. 이후에 르네상스 즉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종교의 긍정적인 면까지도 이렇게 부정이 되는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게 저희 간호계에서는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좋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다 저해가 된 거죠. 시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을 보면 오히려 인본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간호의 그 흔적들은 굉장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님이나 또는 이 개신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자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도로 훈련된 그런 헌신적인 분들의 봉사마저도 다 막히고 그러면서 이 산업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거치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집 나온 여자들 혹은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수준의 어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외에는 간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근데 또 간호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면서 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개혁의 대상으로 될 만큼 그렇게 그 질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여러분? 인류는 발달하는데 이렇게
어긋난 기대와는 예상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면이 이 유럽권에서는 뜻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간호 활동들이 이어져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조직화된 그런 활동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나이팅게일. 지금 아시나요? 아네. 저도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봤던 위인전에서 봤던 이 나이팅게일은 인형놀이 하면서 이렇게 막 페미넌한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제가 정말 나이팅게일을 좋아하는 계기가 된 건 제가 거의 40대가 돼서야 간호의 어떤 이 문제와 개혁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 나름의 교수로서 혹은 간호사로서 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나이팅게일하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나이팅게일의 대단한 팬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1820년도에 태어났던 분이세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쇄국 정책으로 꽁꽁 해외와 교류가 전혀 없던 시대였는데 나이팅게일은 이때 이미 그 시대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교육되고 트레인되고 그리고 굉장한 활동을 해낸 그런 여성이었죠. 아주 보기 드문 그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간호학을 시작해 준 게 저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고민이 생길 때에 나이팅게일을 본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겠다라고 결론을 내는데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이분 first name이 뭔지 혹시 아세요? 썼구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 이분이 왜 플로렌스인지 혹시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 있나? 그것까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보셨어요? 부모님 따라서 갔다 온 친구 있어요? 혹시? 저도 몇 년 전에야 가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갈 일 많아요. 피렌체를 갔는데 거기에 그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바로 그 지역이 그 르네상스가 그 결국 이 프랑스에 와서 붐을 일으켰지만 그 원산지는 바로 이 피렌체,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 들어보셨나요? 알죠? 예, 그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의 그 붐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유럽의 부자들, 귀족들이 휴가를 보내러 일부러 찾아오는 지역이 바로 이 플로렌스였고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이 여자야말로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런 여성이었죠.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본인의 기득권으로 누리고 사신 분이 아니라 그걸 남들과 기꺼이 나누고 그리고 그 사회 개혁을 위해서 통로가 돼주려고 다 내려놓은 그런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가 임신했었을 때 나이팅게일 엄마가 임신했었을 때 글로 휴가를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 시절을 그리고 아버지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자녀 교육을 글로벌하게 시키셨어요. 시집 잘 가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회에 대한 눈을 키워주셨고 어학 또 수학 이런 공부 당시 귀족 집안의 여자들한테 시키지 않는 많은 그런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이팅게일을 데리고 여러분 아까 산업혁명 얘기했죠. 도시 빈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도시로 오면서 이 나이팅게일이 살던 집 교외로 나가면 외곽에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이 사는 주거 환경을 그 어머니가 틈틈이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에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고 환기가 잘 되고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환경에만 있어도 건강이 참 좋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린 나이팅게일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나이팅게일이었기 때문에 남들은 때가 돼서 시집을 가는데 나이팅게일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인데 자
이런 나이팅게일이 어느 날 서원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좋은 크리스찬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원을 하고 자기는 정말 평생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병원과 이런 이 간호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본인이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요. 그래서 독일과 뭐 여러 나라에 있는 그런 그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셀프 스터디를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준비가 되십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기회를 맞게 되죠. 여러분 크림 전쟁 아시죠? 그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그 부딪혔던 이 터키 지역의 그 크리미안 전쟁 때 이분이 그 야전병원이라고 하나요? 그 전쟁 필드에서 그 부상당한 그 군인들이 있는 그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군인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여러 그 준비된 수십 명의 간호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벌써 여자들에게 그런 어떤 awakening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그런 콜이 있었을 때 다른 그 귀족 사회에서 그런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내서 그 젊은 준비된 뜻있는 열정적인 간호사들 수십 명을 인솔해서 바로 이 크리미안 전쟁 그 필드로 나갑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 시대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램프 들고 있는, 그래서 램프를 든 천사라는 닉네임을 그 군사들이 그렇게 붙여줬는데요. 나이팅게일이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크리미안 전쟁에 참여하고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이분이 수학도 열심히 잘했다 그랬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이팅게일 생각하면서 제가 또 통계도 다시 바라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 파이, 이 디자인을 통계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여자로서 제일 먼저 그 통계학자로 상을 받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팅게일 우리 간호학만의 그런 현대 간호교육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통계학 교수님이 한 번은 나이팅게일 아시죠? 저희 통계학 쪽에 제 영국에서 첫 번째로 수상한 통계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여러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었구나 했는데, 이분이 왜 이걸로 그 영국 황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펀드를 받아서 영국에서 제대로 된 간호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까 전쟁 필드에서 죽는 군사들보다 부상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제대로 간호가 안 돼서 죽는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도착했더니 42.7%가 죽어나가는 그 사망률을 6개월 만에 2.2%로 줄여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야전병원에는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죠. 다 있었습니다. 가서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be the change.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컴플레인하고 에이 안 되겠어 떠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투지를 갖고 의지를 다해서 가서 했고요. 그렇다고 싸워가면서 한 게 아니라 설득해 가고, 그리고 자기 군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죠. 그리고 제 기억엔 나이팅게일이 영국에서 보냈지만 적군도 살아있으면 간호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애의 정신, 그 생명의 귀중함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전쟁 상황에서. 대단한 소신이 있는 분이었죠.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뤄내는 건 말로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거기 가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죽을 열병에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황실에서 들어와라,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들어와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근성 있게 일을 했냐면, 그래서 저도 일을 엄청 해요. 이분 보면서. 근데 이분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죽을 고비까지 넘겼는데
끝까지 마지막 군 부대가 영국에 귀환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늘이 도우셨겠죠? 영국이 이겼어요. 그러니 이 나이팅게일은 마치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영국 국민들의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철수하는 그 군대 그 배를 타고 영국에 귀환했었을 때 그 환호해주는 그 군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그 공을 치하해서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믿고 여러분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방해하는 사람 왜? 같은 파이는 일정한데 나이팅게일이 뭔가 저런 새로운 개혁을 해내서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회는. 근데 나이팅게일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소신 있게 일했던 분이었고 어쨌든 그 모든 난관 속에서 그 군인들만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워낸 게 아니라 살려낸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 전문직다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 교육을 이제 포멀하게 게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일했다는 거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의 이야기가 번져나가면서 이제 미국에 또 캐나다에 이렇게 나이팅게일식 교육을 게시하는 학교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참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지 침략 이전에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그 의녀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걸 간호의 전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현대 간호 교육의 시작이 되었던 건 바로 이런 나이팅게일식 교육을 받은 널스 미셔너리 간호 선교사들이 이런 유럽 쪽하고 미국 캐나다 쪽에서 조선 땅을 구한말 조선 땅을 찾아와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의 간호 교육은 물론 아직까지 더 개선돼야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그 덕분에 물론 이제 일제와 합방이 되고 나서는 일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환자들 앞에 서는 요즘은 덜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의사 앞에 우리 환자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질문도 제대로 못하시고 요즘 같은 상황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의사들의 권위는 참 높았거든요. 바로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환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의사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바로 그런 의사의 입장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절대 교육을 안 시켰대요. 대신 환자를 보지 않는 뭐 그런 다른 퍼블릭 헬스나 이런 뒤에서 환자를 보지 않는 그런 분야에 주로 우리 조선 의학도들을 투입시키고 또 간호는 굉장히 이 나이팅게일식 교육을 받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의사를 어시스트하는 정도의 조수 역할 정도만 하게끔 그게 딱 일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간호는 저희가 일본보다 저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 간호가 이제 발전이 됐던 계기가 바로 이런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바로 이런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영웅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로 그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그런 지금 교육받은 그런 분들이 자원을 하고 트레이닝 받고 전쟁에 나가서 그 병사들을 그런 모성애와 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간호한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미국 국가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펀드가 만들어져서
미국에서도 간호교육이 예일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록펠러 들어보셨죠? 록펠러 그 재단에서 교육기금을 대서 4년제 과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워싱턴 DC 혹시 가보셨어요? 예, 워싱턴 DC에 가보면 그 베트나미스 워 메모리얼 벽이 쫙 있죠. 그 끝을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간호사예요. 전쟁 중에 아까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월남 전쟁 때에도 간호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광주에 5.18 그 국립묘지에 갔다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분 이렇게 시민들이 부패된 독재 정권에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할 때 많은 분들이 다쳤죠. 여기 간호사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미국에서의 간호사의 스테이투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직이고 또 페이도 괜찮고, 예, 아주 좋고, 그리고 이렇게 가치지향적인 직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업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9/11 그 테러 사건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 왜 폭파됐었을 때 그때 소방관들이 엄청 수고했죠. 그 해만 그 자리를 내주고요. 항상 이 RN Registered Nurse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직업으로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간호사의 모습이 있다는 게 나름 굉장히 반가운 발견이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시작이 됐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건 1903년. 그 감리교 교단의 간호사 선교사 마가렛 에드먼드라는 분이 오셔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이 사실은 간호학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고대보다 역사 100주년 행사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했었어요. 얘네들은. 근데 간호학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대의 역사에 기여를 한 거죠. 우리 고대는 그 간호학과 역사가 그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이대나 연대에 비해서는 좀 늦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훨씬 긴 게 의대와 간호대가 제일 먼저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역사부터 따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좀 더 앞서가죠. 이 내부는 그 1906년에 배출된 그런 간호사들의 모습이고요. 현재 그 2016년 자료를 넣었는데요. 2018년 현재 저희 전국에 그 간호학과가 205개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202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새 또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뭐 꼭 취업이 잘 돼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취업이 안정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간호학과는 저기 지방대라든가 혹은 3년제 전문대학 안에서도 간호학과는 4년제로 운영을 해요. 예.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아무래도 간호학과가 제일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 그 원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려대학교는 당연히 4년제 대학이지만 3년제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 발전에 있어서 좀 저해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다 4년제로 통합을 한 게 201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3년제였던 그 전문대학도 이제 다 4년제 교육을 받는 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간호사가 똑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럼 전문적이지 않은 간호사를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간호 인력에 의해서도 간호가 제공이 되는 걸 별 문제 삼지 않는 듯한 그런 언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걱정이 돼요. 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요즘 얼마나 병원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최첨단 장비들과 각종 다양한 질병, 중증 질환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정말 간호사들이 똑똑하고 잘 트레이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하고 사실 일개 여러분 동네 병원들 가보면 간호사를 쓰는 데도 있겠지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원래는 간호사를 써야 되는데 뭐 이유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로 생각하시고 간호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4년제 교육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은 국민 생명을 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간호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현재 그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이 석사 과정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아까 제가 제 크레덴셜 얘기했지만 그 미국에서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문 간호사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배출된 간호사까지 합치면 거의 6,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주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의사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전문 간호사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이대는 1903년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연대가 1904년에 1년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고대는 1942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게 여기 저희가 71년에 고려대학교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다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엄마나 아빠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쓸 이런 거 수집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로제타 홀 그 집안이 사실은 의사 집안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이유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엄마도 의사고 그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인데 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결핵 퇴치 사업에 앞장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 여성 대상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남자한테 그 진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암흑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로제타 홀 여사가 한국에 와서 그 여자 간호사를 에스더 박이라고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를 키워내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데리고 가요. 남편이 여기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질로 전염병이 돌 때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돌아가시거든요. 둘째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미국에 데려가서 그 좀 쉬기도 할 겸 에스더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의대를 보내요. 미국에서도 여자가 의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또 하늘이 감동하셨는지 에스더 박이 미국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미국 여자들도 진학을 못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의사가 돼갖고 돌아와요. 그래서 또 같이 로제타 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결핵 퇴치 사업에 헌신하던 중 결국 너무 헌신적으로 살다가 에스더는 일찍 떠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1호 간호사였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로제타 홀 그 패밀리가 세운 학교가 사실은 고려대학교 의대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그 연대나 이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그런 굉장히 헌신된 분들의 그런 피가 흐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대와 합병한 건 1971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99년에 간호학과로 있다가 간호대학, 이거 역시 미국식 대학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 안에 학장님들이 99%가 다 남자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여자 학장이 배출되는 데가 간호대학입니다. 그게 저희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죠? 이 시뮬레이션 센터, 제가 센터장이었습니다. 우리 간호대학 단독 건물 세워질 때 제가 정말 먼지구덩이 속에서 들어가고 모든 거 디자인부터 시설부터
인부 아저씨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시뮬레이션 실습이 필요한 이유는 환자 앞에 나가면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환자들 좀 무서워요. 우리 학생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임상에 좀 더 익숙하게 준비돼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학생이 좀 더 컨피던트하게 나오면 훨씬 페이션 세이프티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교육을 201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졸업생 몇 명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다 고대병원 삼성 아산에서 일하는 우리 졸업생들인데 저한테 그래요. 이때 이거 교육받고 졸업해서 너무 좋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제가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에 오시면 관심 있어서 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 제가 이 센터 데려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미국처럼 PhD 과정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아까 다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미국에는 또 DNP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뭘까? 아까 제가 초기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일반 간호사들하고 다르게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보다 더 많은 임상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 스페셜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카디오베스큘라, 심혈관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 간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심혈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제 주변의 사람들, 우리 동료 교수님들 그렇고 제가 다 상담해 드려요. 예, 그렇게 그 분야의 오래된 임상 경험과 또 교육, 적어도 석사 수준,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 환자도 보는 클리니션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고, 또 교육,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나 이런 분들 트레이닝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임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 수행도 가능하고, 또 자문 역할, 또 때로는 행정,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디렉터 역할까지 다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전문 간호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간호대학을 온다고 하면 4년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하고 우리 간호사들은 이렇게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면허가 있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간호학 할 걸 이렇게 뒤늦게 저희 간호학과를 이렇게 똑똑 두들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오면 어떻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저희들이 가끔 받는데 안 됩니다. 학부를 반드시 간호학을 나와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해요. 왜? 이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희 간호대학에 보면 편입생들 중에 다른 전공 하다가 오거나 아니면 이미 학사를 마치고 나서 간호학 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 학사 프로그램을 다시 이수하는 그런 편입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가고시는 1년에 한 번 보고요. 최근에 1월 26일 날 굉장히 추웠던 날이었는데 그날 국가고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요거 하나는 조금 유감이에요. 아직도 페이퍼 앤 펜슬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고시도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페이퍼 펜슬이 아니라 어떤 사례를 주고, 그쵸? 그 사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페이퍼 앤 펜슬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 시험을 치렀는데 저 때는 이틀에 걸쳐서 봤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전문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때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치렀었죠. 이렇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 수능도 그렇게 우리 IT 강국처럼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널스 워크포스를 보면 그렇게 취직이 잘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예 그
진로와 관련돼서 취업과 관련된 자료까지 보여드립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205개 학과가 생기다 보니까 한 해에 배출되는 우리 신규 간호사의 수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고 이미 넘었겠네요. 예. 벌써 이것도 몇 년 전 자료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전문직이고 대우가 좋고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높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나이 많은, 그러니까 60세 넘은 간호사들도 많아요.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어느 날 한국에 이렇게 와보니까 간호사들이 너무 어려갖고 어머 저렇게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생각을 순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은 경력 많은 간호사들이 대우를 받거든요. 왜? 그만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이 드는 거를, 여기 엄마 아빠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는 게 죄인가요? 근데 신규 젊은 간호사들이 많고 나이 많은 경력자들의 임상이 있기가 참 힘든 그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처우 개선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 장롱 면허라고 하거든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려면 가끔 간호사들 어렵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물어와요. 부모님들도 물어보시고 간호사 일하는 게 취직은 잘 되는데 어렵지 않냐?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거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보람도 크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정말 제가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제 역량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참 유감이지만 이대 목동 사건도 있고 간호사 한 명에 붙이는 환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질적인 간호, 미국 간호사들이 하는 그런 수준 있는 간호를 우리 국민들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 간호사들, 우리 졸업생들 그만큼 교육시켜서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 간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졸업생 기껏 배출해냈는데 우리 졸업생들 중에는 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잘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있지만 또 어떤 졸업생들은 교수님 그렇게 교육받고 나왔는데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오래 못하고 이직하는 그런 졸업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가 받을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많은데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의 수는 40%가 채 안 되더라. 이런 보고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케어링 하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가끔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저는 간호학하고 저하고 전공이 잘 맞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딱 그거 물어봐요. 사람을 좋아하냐고. 사람을 깊이 하는 성격이면 간호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면 간호사 아주 괜찮습니다. 예, 사람을 케어하고 그러는 심성이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면접할 때도 보니까 우리 간호학과 지망하는 학생들 보면 마음이 따뜻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이팅게일 선서문 저희 학생들 임상실습 나가기 전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명으로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해서 한다기보다 나이팅게일도 아까 쓴 책에 그런 말이 있죠. 널싱은 콜링이다. 네, 소명, 사명감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성실하게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명 한 명의 인격체를 존중해주는 마음.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바이아스가 있고 제 주장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 정신을 당연히 실천하는 게 옳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래서 나의 프리퍼런스나 나름의 편견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차별 없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양질의 가진 게 없고 못 배운 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의료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곳이 또 마땅히 돼야 되는 곳이 또 바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번에 이제 졸업식을 할 때에 이거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선서하고 졸업을 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배출이 되는 학생들이고요.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무브먼트가 있냐면 인터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 혹은 인터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 앞에 교수님이 저기 보건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했다고 그랬죠.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병원에 나가면. 그래서 팀으로 일한다는 마음. 그 팀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베네핏이 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된 그 직장인들끼리는 이미 소통과 이 협력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학생 때부터 이렇게 인터프로페셔널 팀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버지니아 대학 미국 주립대 중에 아주 명문이죠. UC 버클리하고 UVA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가 미국 주립대학 중에 넘버원들인데 그 대학의 간호대 학장님이 하시는 연구이자 과제가 뭐냐면 거기 시뮬레이션 센터를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간호대학 학부생 10명을 데리고 다녀왔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기도 하고 그 센터에서 뭘 하냐면 인터프로페셔널 클래스를 열어요. 그래서 의대생, 간호학과생 같이 섞여서 간호대 교수님한테서 실습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밍글하고 학생 때부터 서로 소통하고 다른 직업군에서 하는 역할이 뭐고 그래서 서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소통과 협력을 학부 때부터 의대생들, 간호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코네티컷 대학에서도 또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같이 지역사회에 의대생, 우리 간호대생, 약대생 혹은 뭐 보건계열의 학생들 같이 내보내서 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건강 요구가 뭔지를 어세스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개발해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앞서가는 그런 팀 과제를 언젠가 저도 좀 여력이 된다면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남다른 교육과정을 우리 고려대학교가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너무 지나친 경쟁주의, 또 권위주의, 그리고 자기 성찰이 부족한 그런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예, 분주하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더불어 사는 그 가치를 우리가 종종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대에서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환자의 마음을, 하트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간호, 전인 간호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간호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본인이든 혹은 주변에서 이 분야를 관심 있어 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권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영화들 속에 나오는 간호사의 이미지, 그런 것들, 바람직한 또 의사의 모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간호사에 대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우리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간호사의 그런 아이디얼한, 근데 사실 아이디얼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라라가 야전병원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영화 역시 패치 아담스랑 의대생의 영화인데 이 안에 나타나는 간호사들의 모습, 또 환자들의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환자들의 어떤 고충, 환자의 입장이 돼보는 그런 좋은 영화들이에요. 어웨이크닝도 마찬가지.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제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